건강한 마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이 자존감이 높으면 마음이 건강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제 마음이 건강한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보통 평소에 주변에서 넌 자존감 높은 것 같아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 황보혜경 앵커는 어떠세요? 저도 좀 높은 편인 것 같고요. 마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교수님도 자존감이 높으시겠죠? 뭐 그다음 낮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말 평소에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정확히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 뭐라고 정의 내리나요? 네, 그 심리학에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정의가 로젠버그라는 학자가 네. 말한 건데요. 그게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또는 태도라고 정의가 되고요. 예. 주로 이제 그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의 줄임말이죠. 네. 네, 특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이런 걸 하더라도 결코 막 자기를 책망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잘 그걸 극복하면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고 네. 자신감도 높고 예. 그리고 또 학업 같은 것도 성취나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것 같은데요. 좀 높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반대로 자존감이 이제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 다른 사람의 말에 많이 신경 씁니다. 아. 예, 딴 사람이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다음 불편해지고 이런 특성들을 많이 보이고요. 예. 흔히들 그 자존감과 자존심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긍정적으로. 근데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품위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존감, 자존심 혼동하기 쉬운데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냐, 나의 평가가 중요하냐, 상대방의 평가가 중요하냐에 따른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엇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을 잘 세워야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존감이 좀 낮다면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연구들이 있나요? 네, 저하고 또 저희 동료들이 양남미 교수님 또 박현주 교수님 이런 분들이 2013년도에 네.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직접 지난번에 한번 하셨구나.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이 자기 자존감을 평가할 때 예. 어떤 걸 보고 평가하는가, 네. 무엇이 중요한 그런 기준인가 아. 했더니 크게 4가지의 영역이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객관적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성품, 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대인 관계,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 이렇게 4가지가 중요한 영역인 저게 거예요. 순위는 아니죠? 순위는 아닙니다. 예. 네, 그렇진 않은데 이제 이 중에서 사회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능력, 주로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들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이거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어떤 성취도는 되게 높아요. 아. 성취는 많이 하는데 정신 건강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아. 예, 그에 반해서 이제 긍정적인 성품이나 또는 뭐 좋은 친구, 대인 관계나 네. 또는 원만한 그 안에 사랑스러운 이제 가족 관계 네.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정신 건강이 좋아서요. 그렇군요. 예. 그걸 보면 이제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존감을 평가할 때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또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려고 할 때요, 이 자존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자존감에 대한 상황을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시험에 20점 낙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문제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물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심하게 자책을 하는 건 좋지가 않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상황처럼 내가 뭐 실수한 것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남 탓을 하거나 다른 요인으로 돌리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일명 남 탓 또는 사배 탓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자기도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뭔가 자기 자신에서 중심을 갖고 특히 책임을
다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상당히 결핍이 있는 건데요. 네. 자신감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적극적인 의지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남 탓, 자기 탓 이렇게 하게 되는 네.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현실 치료의 대가인 윌리엄 글래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패배적인 정체감을 갖고 있다. 즉, 패배적인 정체감. 아이덴티티가 네. 상당히 패배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분들은 네. 사실 때에 따라서는 뭐 결과가 좀 잘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책망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그기보다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렇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실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다짐도 네. 중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존감에 대한 오해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남자분이 테니스 동호회 회원 모집 공고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동 잘 못하니까 나 아예 안 배울래. 예, 약간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패를 계속 자주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또 자주 생기고 네. 그로 인해서 나 원래 못하니까 이제 아예 안 할래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사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증거를 자꾸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능력이 없는 쪽인 거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편향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또 하나는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는 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결국은 실패하고 말 거야. 어차피 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자기 충족적인 예언, 자기 스스로 예언가처럼 자기한테 부정적인 방향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도를 일단 안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훨씬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자괴감이 또 들고 네. 그런 상태에서 조금 하다가 또 실패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 네. 이런 악순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실패할 수 있죠. 사실 실수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극복하는 경험을 할 때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네. 누구나 실패를 많이 경험하니까요. 네. 이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 과거에 어떤 여성분에게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차인 거죠. 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네,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나도 원래 너 별로였어. 보통 네. 이런 걸 보고 정신 승리했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과연 삶이 승리했을까 모르겠는데요. 예. 예. 이런 분들은 사실 이게 자존심에 상당히 손상을 입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너무 자기가 손상을 받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사실 나도 너 별로 안 좋아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일종의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저희가 몇 번 소개했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건데요. 네. 특히 그 합리화라고 하는 그런 기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 합리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여우와 심포도 얘기 네. 아시죠? 자기가 포도를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되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거 별로 맛없어. 원래 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거절당한 거에 대한 그러면 자존감이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너 원래 별로였어. 나도 너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위안하는 방식입니다. 네, 예. 정말 올바르지 못한 자존감 추구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나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좀 날도 또 높여질 수 있는 진짜 자존감 높이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제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성실하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보고서를 낼 때도 항상 먼저 일찍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예. 네, 두 번째는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자기 자신처럼 생기고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노력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그거를 격려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 처음부터 큰 성공을 추구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성공을 이렇게 축적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중요한데요. 예. 그러려면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걸 이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크레딧을 자기 자신한테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지금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 많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얻은 결과도 네. 그거를 자기가 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상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너만이 너다 이런 얘기하고요. 나만이 납니다.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나. 지금 오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하면서 자존감을 네.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